다시 시작을 해보면 녹화가 잘 되고 있고 아이패드 그래서 사전 필기로 일단 가서 자 제가 많이 녹화는 못했지만 1시간 조금 넘게밖에 녹화를 못했죠. 일단 있는 데까지는 그냥 이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디바이저를 갖고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당분간 디바이저 얘기는 안 나와요. 당분간 근데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감이 안 오는 상황인 거지. 5장에 가면 모든 게 다 엮이기 시작할 거예요. 4장까지는 다 따로 갖게 하다가 5장 가서 만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일단 또 2장, 3장, 2장에서 뭐 했지 우리가? 3장은 디바이저 했고 2장에서 일립틱 커브, 뭐 파이널 필드 위에서 계산, 익스텐션 필드 해갖고 뭐 계산하고 뭐 이런 거 했죠. 그런 거 하다가 이제 3장, 2장, 3장에서 했던 게 물론 4장에서도 쓰여요. 근데 그 중에 디바이저는 잘 안 나와요. 여기서는 나오긴 나오지만 좀 드물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페어링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재밌을 텐데. 자 그래서 크립토그래픽 페어링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실버만을 참고하고 그래서 이제 바이리니어 맵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일단 그러니까 여기 책대로 세팅을 해보면 아벨리언 그룹 M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벨리언 그룹 R이 있는데 M 크로스 M에서 R로 가는 어떤 맵을 인데 그냥 맵이 아니라 바일리니어 맵이라고 하자. 그거를 페어링이라고 하자는데 지금 감이 이렇게만 말하면 아무 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생략됐지만 M은 에디티브 아벨리언 그룹이고요. R은 멀티플리커티브 아벨리언 그룹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감이 안 올 테니까 일단은 선형대수에서 그나마 많이 본 게 내적이란 말이에요. 내적. 내적이 대표적으로 페어링이거든요. 페어링은 수학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감을 주려고 벡터 스페이스인데 오버 R 벡터 스페이스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C 벡터 스페이스만 돼도 달라져요. 얘기가 벌써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R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리얼 벡터 스페이스에서 감을 주려고 벡터 스페이스, 리얼 벡터 스페이스 V 크로스 V에서 R로 가는 맵인데 컴마라고 썼는데 바이리니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B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랑 기호 맞추려고 그냥 생략해놨고 그러면 U, V 이건 곱집합이니까 U, V라는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그거에 브래킷 씌워가지고 내적으로 보내는 그런 맵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너 프로덕트예요. 내적. 근데 그거의 엄밀한 정의는 non-degenerate bilinear form 뭐 블라블라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빼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non-degeneracy하고 bilinear하고 이 두 가지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내적이 되려고 그러면은 심지어 시메트릭도 있어야 되는구나. 빼먹었네 역시. 시메트릭도 있어야 돼요. 뭐 추가로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것도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x 내적 y 하면은 그냥 summation x y y 이렇게 하는 거. i는 1에서부터 n까지. 이거는 잘 알잖아요. 그 두 개짜리다. 그러면 x1 y1 x2 y2 이런 거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내적을 배워가지고 설명해서 안 들으셨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사전 영상이야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찍어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사전 영상은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사전 영상인 거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복습 영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컴팩트하게 놓고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R2부터 하죠. R2에다가 이제 보통 이너 프로덕트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는 보통 닷이라고 쓰거든요. 닷 프로덕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닷 프로덕트 말고 훨씬 많이 있어요. 닷 프로덕트는 굉장히 좁은 의미고요. 이건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냥 이너 프로덕트는 훨씬 넓어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넓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더인 거고 딱 하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뭐 이 중에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일단은 하나짜리부터 그러면 내가 여기에는 x 벡터가 있는데 걔가 x1, y1 그다음에 y 벡터가 있는데 걔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x1, x2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은 이 점을 뭐 PQ라고 놓고 X1, Y1, X2 뭐 이렇게 놓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P1, Q1 이렇게 놓고
얘를 x1, y1 이게 보통이거든요. 네. 얘를 뭐 x2,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얘를 포인트 두 번째 점이라고 쳐갖고 얘를 p2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2차원이나 3차원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지. n차원에 가면 뭐 어떡할 거야? n차원에 가면 대책이 없거든요. 저렇게 하면. 그래서 왜냐면 사실 이거 n개가 늘리면 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좌표가 n개인데 x, y 해갖고 어떻게 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n디멘셔널이면 x를 x1, x2, 해서 xn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벡터를 x라고 쓰고 컴포넌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y라는 벡터도 마찬가지로 y1, y2 이렇게 해갖고 yn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일단 2디멘셔널부터 y1, y2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x 벡터 내적 그러니까 이건 스탠다드 사실 내적이라는 말이 참 제가 이너 프로덕트를 말하는 건지 닷 프로덕트를 말하는 건지 한글로는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내적이라는 말을 안 쓸게요. 네. 인어인지 닷인지를 구분할게요. 혹은 스탠다드 인어인지. 그래서 닷이라고 얘기할게요. x 닷 프로덕트 y를 하면 by definition summation x I y i인데 그러니까 n개짜리면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그냥 x1 y1 x2 y2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컴포넌트끼리 곱하고 두 번째 컴포넌트끼리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서 그걸 더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3,4 내적 마이너스 2,7 그러면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4 곱하기 7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4채 28 22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가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스칼라 값이 하나 나오죠. 그걸 내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근데 그런 말 안 쓸게요. 다 통일해서 쓸게요. 원래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벡터 프로덕트. 근데 외적은 아니에요. 외적은 정말 벡터 하면 벡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외적은 딱 3차원밖에 없고 내적은 n차원에서 다 정의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내적인데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스탠다드인 거고 스탠다드. 딱 하나 그러니까 진짜 닷 프로덕트인 거고 일반적인 이너 프로덕트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이너 프로덕트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냐면 x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브래킷을 써요. 이러면은 다 실수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 장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define 하는데 x 벡터에다가 어떤 매트릭스 a가 들어가고 y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이 a도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매트릭스가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몇 개가 있는데 시메트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시메트릭 그 다음에 positive definition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있고 바이리니어가 있어. 바이리니어는 자동으로 되고 아마 그러니까 알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거 두 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메트릭이어야 되니까 근데 positive definition을 제가 정의를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대충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를 안 내리고 값만 드릴게요. 숫자에서 그러니까 definition을 빼기도 해요. 그냥 positive matrix, negative matrix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일단 실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가 있어요. 그거를 확장한 개념인데 매트릭스에서 행렬에서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개념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름이 좀 다르죠. 포지티브, 데피닛, 네거티브, 데피닛 이게 정확한 말인데 생략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생략 잘 안 해요. 왜냐면 데피닛 파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생략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엄밀한 정의가 있는데 아무튼 숫자에서 뭔가 곱하기에 해당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포지티브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얘는 복수수가 아니다 보니까 x제곱은 a가 만약에 포지티브다 그러면 x제곱은 a가 되는 x가 존재하죠. 실수 안에. 복수수까지 안 가도 존재하죠. 매트릭스도 똑같거든요. 어떤 a가 만약에 포지티브 매트릭스라고 치면 x제곱은 a가 되는 그런 리얼 매트릭스 x가 존재해요. 네거티브 매트릭스는 존재 안 해요. 그리고 실수는 0 빼고는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0밖에 없잖아요. 숫자는. 근데 매트릭스는 안 그래요. 매트릭스는 이거 두 개 말고도 둘 다 아닌 거 많아요. 둘 다 아닌 거 많음. 그러니까 제로 말고도 제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놈들도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좁은 개념인데 굉장히 좁아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전체 매트릭스가 있으면 파지티브 데피니션이 요만큼, 네거티브 데피니션이 요만큼, 나머지 0 여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대부분 다 아닌 것들이에요. 되게 좁아요. 되게 좁은 개념인데 그래서 근데 파지티브 데피니시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일단 2x2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1, 7, 2, 3 이런 게 대표적. 근데 얘는 시메트릭이 안 되네. 시메트릭이 안 되니까 시메트릭 되는 걸로 하면 1, 7, 2, 2 이런 거. 그러면 2는 그러니까 7까지 갈 필요도 없겠다. 5만 돼도 되겠다. 자, 이거 뭐 한 거냐면 요런 일단 이게 시메트릭이라는 거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어야 돼요. 네. 이거 대칭 행렬이라고 불러요. 대칭 행렬이면서 그리고 이거는 파지티브 데피니션 뭐 한글로 하기 싫어요. 네. 파지티브 데피니션 매트릭스가 있는데 시메트릭이면서 시메트릭이고 파지티브 데피니션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크라이테리언 중에 하나가 디터미넌트는 알죠, 여러분이. 행렬식. 일단 얘는 뭐냐면 일단 2x2부터 정의해 드릴게요. 그냥 1x1은 그냥 실수고 2x2는 이제 A, B, C, D가 있을 때 이걸 A라 그럴 때 determinant of A라고도 부르고 A의 절대값 이렇게도 하는데 아무튼 뭐라고 하든 간에 얘는 AD-BC 행렬식.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3x3만 돼도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폴리노미얼이 나오고 그랬을 때 내가 이 2x2에서 내가 여기 이렇게 n/n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1x1, 2x2, 3x3 요렇게 이제 이런 걸 마이너를 취한다 그러는데 용어는 안 적을게요. 요렇게 해갖고 다 디터미넌트를 몽땅 다 계산했을 때 적긴 적을게요. 모든 마이너들의 이런 걸 마이너라고 불러요. 1x1 마이너, 2x2 마이너 해갖고 n/n까지 모든 마이너들의 디터미넌트들이 전부 다 파지티브면 되거든요. 그냥 이건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파지티브 데피니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요건 1이니까 파지티브죠. 이렇게 하면 D1은 1이고 D2라 그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1 곱하기 5 빼기 2 곱하기 2인데 5에서 4 빼니까 1이죠. 둘 다 파지티브예요. 그래서 얘가 시메트릭 이면서 파지티브 데피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져오면 얘가 이너 프로덕트가 돼요. 무조건. 그래서 아무튼 이건 그냥 믿으시고 지금까지 한 얘기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되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계산해 보면 이 계산이 뭐냐면 x는 x 이제 항상 벡터는 칼럼이 기본이에요. 칼럼이 기본이라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뭘 빼먹었냐면 트랜스포즈가 빠졌어요. 죄송해요. 원래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는 내가 다시라고 썼지만 사실은 x 트랜스포즈 y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 칼럼 벡터니까 y는 이렇게 y1부터 yn까지 쓰고 얘는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써서 요렇게 하니까 이거 이제 행렬 곱하면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x1 땡땡땡 xn까지 쭉 쓰고 트랜스포즈가 있으니까 A 매트릭스가 되게 복잡하겠죠. 쓰고 그 다음에 y1부터 땡땡땡 yn 요렇게 쓴 게 이게 스칼라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A, B 곱을 할 때 얘가 n/n이고 얘가 n/p면 그 결과 C는 중간 요게 같아야 정의가 되고 m/p 매트릭스가 나올 텐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그럼 지금 직접 계산을 해보면 x 이너 프로덕트 y 한 게 x 트랜스포즈 a y인데 얘는 이제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x1, x2, a라는 매트릭스를 내가 뭘 잡았냐면은 1, 2, 2, 5를 잡았고 y1, y2니까 계산해보면 처음이니까 천천히 할게요. 행렬이니까 이렇게 곱해도 되고 이렇게 곱해도 돼요. 순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앞에서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쪼개지니까 x1 더하기 2x2 그 다음에 2x1 더하기 5x2 y1, y2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 따라오고 계세요? 너무 느린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감이 안 잡히면 뒤에를 할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 하면 x1 이건 이제 괄호는 어차피 필요 없고 그래도 괄호를 치자. x1 괄호를 빼자. x1 y1 더하기 2x2 y2 더하기 2x1 y1 더하기 5x2 y2 동량 정리하면 요거 계산되죠. x1 y1 더하기 2x1 정량 정리 안되나?
안 되네요. 동량 정리 안 되네. 동량 정리 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아니다. 있나? 첫 번째, 세 번째가 되네요. 네, 이게 되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오냐? 3x1y1 더하기 2x2y2 더하기 5x2y2인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7x2y2. 저것도 저렇게 되나? 저렇게까지 정리가 된다고? 저러진 않을 텐데. 뭔가 이상한데? x2y1 항이 없어. 잠깐만요. x1y1 x2y2 x11 2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요게 정리되고 이렇게 정리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3x1y1 더하기 5x2y2 7 저기 뭐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항이 총 8개 더해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가? 저기 x1 쪽에 네. 그러니까 x1 y1 플러스 2x2 y1 플러스 이렇게 아닌가 잠깐만요. 이렇게 곱하면 1 1 2 1 아 이게 잘못 썼네. 여기가 2 1 그 다음에 항은 4개인 건 맞죠? 1 1 2 2 이렇게 오는 건 맞고 동량 정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2 1 2 1 2가 없나? 아 그러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지금 제가 뭘 잘못했냐면 다시 할게요. 얘가 1/2고 얘가 2/2 얘가 2/1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같고 요게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요것만 살아남아서 스칼라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건데 말은 되는데 제가 뭘 잘못했냐면 요 부분에서 1/2랑 2/2로 해서 요렇게 하면은 1/2가 나와야 되는데 1/2가 나온 건 맞고 맞긴 맞는데 그러면 계속 맞는 것 같긴 한데 1 1 2 2 이것도 2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y2 아니에요? 네 그쵸 이거 2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정리할 때 더하는 항이 총 8개가 나와요. 2 아닌데 1인데? 네. 앞에 거는 y1이고 두 번째 게 y2. x1 세 번째 항이 이런 게 헷갈리냐? 어처구니없게 이런 게 헷갈리냐? 잠깐만. 아니 이제 세 번째 항이 2x1 y2. 이거? 세 번째 항. 그게 y2. 2x1 y2. 아 그치. 진짜 어이없다. 진짜 어이없다. 그러게 말이야. 진짜 어이없네. 그럼 맞지? 이젠 맞지? 이렇게 하면 여기가 2 1 1 2 1 1 2 2니까 아무것도 정리 안 되지. 그치?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야 맞지? 그치? 이렇게 됐잖아. 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결론만 말하면 homogeneous of degree 2예요. 동차식인데 2차예요. 그러니까 각각 모든 문자에 대해서는 다 1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 2차예요. 동의해요? 네. 전체적으로 2차라는 게 그러니까 XY라서 2차인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linear in each variable 그 다음에 quadratic in each term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each variable에 대해서 linear다는 얘기는 x1에 대해서 봐도 물론 each variable 근데 이 말은 좀 애매하구나. 아예 변수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변수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in x or y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각각의 그러니까 항마다 보면 그러니까 모든 텀은 항이거든요. 항마다 보면 내가 요 항은 x1에 대해서 1차 변수가 4개인데 x2에 대해서 x 그 다음에 y1 y2에 대해서 얘는 x1에 대해서 1차고 y1에 대해서 1차고 나머지는 0차. 근데 이걸 다 더하면 2차. 여기는 x1 얘는 각각 보면 얘는 x1에 대해서는 0차, x2에 대해서는 1차, y1에 대해서는 1차, 0차인데 아무튼 2차.
여기도 2차 이렇게 되는데 다 변하긴 하지만 요 x 요 베리어블만 보면 1, 0, 0, 1 이게 바뀌기는 해도 아무튼 요렇게 봐서는 1차. 여기도 요렇게 봐서는 1차. 그게 이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니어하다는 얘기를 진짜로 봐야 되니까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x 대신에 x x 말고 또 다른 건 비어 g를 가져올까? g, y 요런 걸 계산해요. 네. 근데 일단 뭐 더하기 리니어는 거의 당연하니까 더하기 말고 3배 3x에다가 y를 했다고 쳐요. 그럼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리니어니까 이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3 곱하기 xy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x 프라임 y 이렇게 하면은 얘가 요거 두 개 쪼개져 가지고 x y 더하기 x 프라임 y 이게 리니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여기다가 계산해 보면 다 돼요. 굳이 제가 이건 안 해봐도 되지 않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 얘긴데 근데 이건 이제 앞쪽에 대해서 리니어인 거고 그러니까 이건 앞쪽에 대해서 리니어 in x고 in y 하면 이제 반대쪽에서 또 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도 리니어고 여기도 리니어니까 이거 두 개가 다 되니까 그래서 바이리니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이너 프로덕트인데 아무튼 너무 깊게 들어왔고 이거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그래서 저런 감이 사실은 좀 있는 게 좋아요. 벡터 스페이스조차 감이 없으면 그리고 에어컨 좀 켜줄 수 있으면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가 저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감이 너무 충만하니까 이제 미뤄서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아무 감이 없이 바로 아벨리온 그룹으로 들어가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근데 뭐 저걸 또 하는데 또 시간 걸리니까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네. 그래서 저건데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걸 이제 확장해 놓은 건데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반드시 벡터 스페이스가 와야 되고 반드시 고스칼라가 필드가 와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아벨리언 그룹이 오면 되고 물론 대신에 에디티브 더하기에 대해서 근데 이쪽에서는 여기는 사실 다 에디티브 다 에디션이었거든요. 여기는 약간 기호상의 이후로 기본적으로 다 에디티브인데 여기가 좀 특별한 거예요. 멀티플리커티브를 이쪽에 갖고 와요. 이쪽에 나중에 뮤n 같은 게 올 거거든요. 뮤n 물론 뮤n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잠깐 봤던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suppose 해놓고서 그래서 요건데 이제 여기 써 있어요. m이라고 하는 거 m하고 r을 각각 여기서의 오퍼레이션을 앞에 건 더하기 뒤에 거는 굳이 스타라고 썼는데 곱하기만 써도 돼요. 근데 구분하려고 그냥 스타는 아마 앞으로 안 쓸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일단 당분간만 잠시 스타를 쓰는 것 같고 그래서 리니어하다는 게 딴 얘기가 아니라 일단 상수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벡터 스페이스니까 상수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하기밖에 없잖아요. 연산이. 그러니까 리니어라는 게 정말 더하기밖에 못 써요. 여기는. 상수배는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했을 때 이쪽에 가서 쪼개지기는 쪼개지는데 이쪽에서는 곱하기로 쪼개지는 거죠. 더하기가 곱하기로.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리니어하다, 즉 바이리니어하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바이리니어 프로퍼티라는 게 이 페어링을 굉장히 파워풀한 프리미티브 이 프리미티브는 수학 용어는 아닌 것 같고 프리미티브가 뜻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시적인 이런 뜻도 있고 아니면은 글쎄요 여기서는 제가 무슨 뜻으로 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뭐 그냥 뭐 파워풀한 툴 중요한 거라는 뜻이 뭐 그냥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수학 용어는 아닌 것 같고 간지나는 그냥 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적은 it often advantageous 근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떤 그 제약 조건이 있냐면 반드시 이 앞에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너무 강해서 우리한테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slightly relax 시키려고 해서 어떤 컨디션이냐면 두 개의 arguments 인자를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개의 인자를 come from the same group 지금은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주 뭐 완전 다르게는 아니지만 come from cyclic group of same order. 오더는 같은데 그럼 사실은 오더가 같으면은 therefore isomorphic도 해요 무조건. essentially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진짜 같은 건 아니야. 약간 M하고 M 대신에 M하고 M 프라임을 택하는 느낌. 근데 그치만 아이소모픽은 하도록. 그렇게 이제 약간 할 거고. 그래서 많은 그 abundance of literature에서 우리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여기서 아까 아벨리안이었다가 시클릭으로 바뀐 것 같은데 어디가? 원래 조건이 그러니까 아벨리언이라는 얘기는 어디 있었지? 아벨리안 이거 처음에 있었지. M이 원래 아벨리안 M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알도야, 이건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 우리 세팅에서는 이제 어차피 시클릭인 것밖에 안 할 거거든. 그게 더 좋은 거잖아 근데 시클릭 그치 더 좋은 거지. 더 좋은 거야. 그러면 어차피 더 쉬워진 그러니까 거니까 더 쉬운 걸로 좁히긴 했는데 근데 꽤 큰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하고 안 맞는 게 하나 있었어.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강해서 오히려 대부분은 더 강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걸 풀다 보니까 시클릭으로 좁혀질 그러니까 시클릭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쉬운 걸로 하는데 대신에 두 개가 다른 것까지는 허용한. 여기서부터는 본론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느낌이라면 저도 만약에 제가 책 전체를 알았으면 오히려 4장부터 시작했을 것 같기도 해요. 2, 3장을 아예 안 하고 그 다음 필요하면 이제 그때 가서 2, 3장을 했을 텐데 저도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그럼 2, 3장을 저게 느낌이 살짝 M이랑 M 음. 프라임의 관계가 약간 큰 거에서 두 개 자식 그룹을 뽑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이 두 개가 어쨌든 하나의 큰 그룹에 속한 게 아닌 건가? 그거는 맞긴 맞는데 그 얘기는 하려면 좀 더 가야 돼. 왜냐면 내가 저기서 뭔가 코션트의 느낌이 느껴져서. 어디서 코션트 느낌이 느껴져? 그러니까 물론 코션트가 결국은 나오긴 할 건데 그건 한참 뒤 얘긴데. 그래? 큰 그룹이 있으면 이거를 시클릭 그룹을 N개로 쪼개서 이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드러내서 연산하겠다. 약간 그런. 그 느낌은 맞아. 근데 그게 코션트는 아니잖아. 코션트는 다른 얘기지. 근데 그러니까 요거 개수가 코션트잖아. 그치 개수는 코션트지.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코션트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G를 3G로 자르는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뒤에 뭐가 나올 거면 8개짜리 뭐 6개짜리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 4개짜리만 얘기하면 페털이 나와요. 페털. 그러니까 그 피털이라고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 꽃잎. 이거 좀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런 거 그림 나올 건데 이제 얘가 사실은 일리프틱 커브에 defined over FQ라고 쳤을 때 근데 사실은 여기서 풀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이 P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얘를 그러니까 일리프틱 커브의 FQ 포인트를 보면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얘를 일리프틱 커브에 근데 얘가 이제 시클릭 오브 오더 R이에요. 근데 얘 나머지가 더 있어. 더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거는 여기 포인트 앤 인피니티가 겹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사실 하나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있어도 되는데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나머지는 아예 안 들어오다가 세 개가 동시에 들어와요. 무조건 동시에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증명은 해야 되지만. 뭐 제너레이팅을 하면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파이널 필드에 F의 Q to the K로 익스텐션 요 K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K-1까지는 계속 안 들어오다가 딱 K가 되는 순간 몽땅 다 들어와. 그러니까 얘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오고 이런 일이 없어. 안 일어나. 증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들어왔다고 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일 쉽게 K가 2라고 하잖아. 이렇게 해서 제곱만 한 번만 익스텐드 했더니 들어왔어. 그러면 얘가 더 크고 얘가 서브 그룹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이따 컬리 G1을 쓸 건데 스크립트 G1을 쓸 건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매스캐리라고 이거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G1이 있고 요런 걸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G2가 근데 이게 다 똑같아 보이지만 안 똑같아. 이 중에 스페시픽한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들어오는 거니까 이건 베이스고 그러니까 그게 얘인지는 이제 계산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해보면 예컨대 이거라고 치자고요. 그럼 그걸 G2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시픽하게 있다는 뜻은 우리가 페어링에 쓰고 싶은 G2가 딱 있다는 거지. 딱 있어.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는 사실은 G1하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G2하고 GT 이 세 개가 나오는데 저도 이건 아직 데피니션 몰라요.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 장으로 또 미뤘고 요거 이제 내가 데피니션 요건 알거든. 그래서 난 처음에 요거하고 같은 건데 그냥 기호만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거는 명확하게 수학적 정의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경우에는 이게 같아. 이게 타입 1 타입 1, 2, 3, 4가 또 나뉘어. 그래갖고 이게 아닐 때가 있어. 내가 지금 일단 타입 1 기준으로만 설명할게.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건 타입 1이 아니라 타입 3야 또. 그래서 복잡해. 아무튼 복잡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게 나면 같지 않다 그런다는 거는 뭔가 원소가 뭐가 빠진거나 뭐 그러나 보네. 그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아예 전혀 아예, 다르게 아예 전혀 다른 걸 고르든지 막 달라져.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계산상에서 어떤 이득이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게 취약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경우마다 골라야 되는 게 다른가 봐. 그러니까 일립틱 커브가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겠지. 그래서 일립틱 커브가 정해지면은 이제 걔가 뭐 타입 뭔지에 따라서 그때는 딱 정해지는데 일립틱 커브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럼 한쪽은 뭔가 수학적인 이유의 넘버링이 되는 거고 하나는 크립토그래픽적인 그럴 수도 넘버링 있지. 때문에 나도 100% 이해한 건 서로 아니라. 선호하는 게 달라가지고 넘버링이 다른가? 그거는 일단 지금 판단하지 맙시다. 아직 다 모르는 다르다. 상태니까. 아무튼 다르다.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그럼 뭐 일단은 넘어갈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프리에서도 찍었는데 여기 스크립트 G1, 스크립트 G2가 나와. 그래서 스크립트 GT가 나와. 이건 아직 나도 데피니션을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얘랑 아이소모픽은 한데 그렇다고 같지는 않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진짜로는 이제 G1, G2, GT 이렇게 갈 건데, 근데 이거랑 또 같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있을 뿐인 거지. 아직은 같은 거 아니고 이건 아직 소개도 안 했고 그런 상태에서 자 그래서 일단은 commonly used bilinear map인데 그래서 이제 이 해갖고 여기 이제 요게 일단 등장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도 얘는 약간 제너럴한 의미고 요렇게 한 거는 이제 약간 스페시픽한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런 글씨체를 이제 스크립트 레터라고 부르는데 스크립트가 아니라 아마 스크립트 레터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 쓴 글씨라 그러는데 이제 수식 레이텍 기호로 캘리그래픽 레터라고 부르고 얘는 블랙보드 볼드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칠판에다가 쓰는 볼드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QRC 쓰던 그 글씨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씨체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가 우세할 거냐면 이게 우세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게 나오면 스크립이라고 부를 거고 이게 안 나오면 그냥 G1, G1, G2 이렇게 읽을게요. 그러니까 대문자 G는 G3는 그러니까 뭐 대문자라고 하든지. 없는 거네. 없어. G3는 없어. 근데 G1, G2, GT. 저 G는 G3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야. 저것도 G1, G2밖에 없어. 그 입세 4개니까 G. 아니야. 나머지는 이름이 붙어있지조차 않아. 아예 이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4개인 것도 그냥 내가 예를 든 거지. 얘는 일반적으로 더 훨씬 8개짜리도 있고 뭐 이거는 변해. 근데 이제 딱 2개만 중요한 거야. 그 중에서. 그래서 우리의 primary objective는 in this chapter에서는 define G1하고 G2를 정의하는 거고 그 보면 알죠? 네, 굳이 말로 안 해도. 네. 그래서 그거고 요 GT는 이제 또 next chapter로 넘어간다. 나도 definition을 모르는 상태다. 그리고 the only known instantiation, 인스턴스화 시키는 거죠. 네. 클래스 같은 거에서 그 구현체, 그 알려진 방법이 크립토그래피에서는 value pairing하고 tape pairing. value pairing이 먼저일 거예요. value가 먼저 뭘 했고 그걸 약간 보완해서 tate가 뭘 했을 텐데 심지어 value는 제가 알기로 죽었을 거고 tate는 살아계세요. 존 테이트는 제가 알기로 1950년생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 동영상에 50년생이라고 찍었던 것 같은데 이분도 천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박사 논문인지 아마 박사 논문일 거예요. 테이트 디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첫 박사 논문인데 그게 역사적인 논문이에요. 하여튼 이게 페어링이 오기까지는 힘들지만 와보면 저거 2개밖에 없다는 거네 결국. 알려진 게 저거밖에 없어. 그러면 저거 알면 다 페어링은 다 안다. 저거밖에 그러니까 니네가 하나 새로 개발할 수는 있지. 그게 아니면 역사적인 천재와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있지.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나온 건 있을 수 있지. 근데 내가 그래도 뭐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어. 좀 2개뿐인 거죠. 네, 거의 이 2개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각각의 장단점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아마 크립토그래피에서는 뭘 쓰든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수학적으로는 다른 것 같아요. 페어링이 하나 더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가 더 있어요? A- 제가 에이트가 근데 내가 봤을 때 에이트가 테이트의 T를 뺀 거라서 네. 뭔가 테이트를 조금만 고치지 않았을까 추정이 뭔가 이제 그런 것도 있구나. 나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에이트 나는 같이 몰랐어. 그것도 결국 테이트일 것 같아요. 에이트하고 제가 뭔가 그걸 바꿨을 많이- 수도 그걸 있겠다. 많이 쓰긴 해. 그게 뭔가 컴퓨테이션이 더 좋은 거야. 이런 것도 있구나. 몰랐어 이거는. 베이유하고 테이트는 일티커 공부하는 사람이면 이름은 무조건 거쳐가는데 베이유 구현체는 아예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거야. 베이유를 개선해서 만든 게 테이트라서 아마 거의 테이트를 쓸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 베이유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베이유로 못하는 걸 테이트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테이트인데 문제는 뭐냐면 베이유는 심플한데 테이트는 수학적으로 조금 더 복잡해.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그러니까 더 좋으면 더 복잡해. 그래서 아무튼 뭐 나도 구체적인 건 모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디바이저 클래스로 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div of 2죠. 그래서 근데 저것도 이제 문맥상 div 2인지 div 제로인지 픽 그러니까 뭐 픽인지 그건 픽하더라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뭐 이건지 아니면 일단 뭐 이건지 지금 뭐 문맥상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별 얘기 없으면 일단 이건 것 같고. 그래서 algebraic curve, 그러니까 algebraic curve라고 하는 이제 어떤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안에 elliptic curve는 굉장히 작은 어떤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 사실 그 사이에 뭐 그룹 스킴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얘를 많이 쓰는 건 그만큼 얘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고 심플리스트고 얘가 most efficient case고 그게 elliptic curve고 그래서 f q to the k 그걸 갖다 some finite extension인데 G1, G2는 elliptic curve의 어떤 extension field 안에 있는 어떤 서브 그룹이 될 건데 정확히 이거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다는 얘기야. define in 그 안에 있고 타겟 그룹 GT는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인 우리 필드 F 했을 때 F 스타 하면 얘는 무조건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이고 걔가 무조건 시클릭이 된다는 것도 뒤에서 내가 언급하지만 있었어. 그래서 이건 심지어 시클릭 그룹인데 그거에 멀티플리커티브 그룹 역시 안에 있고 구체적으로 뭐냐는 이제 정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we usually write 얘네 두 개는 additively 쓰고 또 나오지. 이거는 이제 multiplicatively 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는 아까는 이제 막 좀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썼는데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쓰는 게 필요하지도 않고 좀 제너럴하게 얘기해갖고 뭐 m 크로스 m에서 뭐 r로 가고 뭐 혹은 약간 확장해봐야 뭐 프라임으로 바뀌고 이 정도였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제대로 했으니까 아직 내가 정의도 안 했지만 이 해갖고 얘는 G1 크로스 G2에서 GT로 간다. 이런 걸 이제 할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리니어하니 바이리니어하니까 여기 더하면 여기 곱하기로 쪼개지고 여기 더하면 여기 곱하기로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는 바이리니어리티 역시 있고 그랬을 때 바이리니어리티에서 따라오는 거는 상수배만큼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리니어한 걸 A번 B번 한 거지. 그럼 결국 여기 있는 게 지수로 나가고 여기 있는 것도 지수로 나가서 A, B 승으로 나간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B, 여기 A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이거를 still away, while away 좀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바이리니어리티 프로퍼티만 한번 보자. 그래서 그걸 갖다 Q가 7691 프라임이고 프라임 파워한 게 잘 안 나오더라고. 분명히 어디 있긴 있을 텐데 그래서 뭐 보통 프라임으로 시작하는 것 같고 얘가 이제 이런 형태인데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게 y제곱은 x3승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중요한 거는 많은 경우에 A나 혹은 B나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가 되게 많이 나와. 둘 다 0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인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고. 나도 아직 완벽하게 활용을 못했는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A가 0인 케이스 B는 1이고 그래서 근데 요 케이스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2까지 올라가야 돼서 자 저번에도 했던 10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U를 하나 익스텐드 했고 근데 그 Q 포인트 안에서 이제 요 점은 일단 이 점을 P라고 잡고 왜 저걸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고 가는 거고 Q라는 점은 거기서는 도저히 못 찾으니까 익스텐드 해서 그 안에서 잡았어.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이런 방구도 없고 뒤에 가야 되고 그랬을 때 얘는 그거에 Q 포인트를 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647이고 요거의 제곱에 가서 오더를 했더니 이건 우연인 것 같은데 요거에 딱 마침 딱 제곱이 돼. 근데 이건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게 우리가 저번에 했듯이 14하고 140처럼 그냥 배수지 제곱이 된다는 보장은 일반적으로 없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그렇고 그래서 PQ하고는 especially chosen 아주 이제 careful하게 특별히 특해졌는데 물론 왜 그런지는 later에 할 거고
그 프라임 오더를 여기 있는 프라임 오더 중에서 제일 큰 거인 641을 잡았고 모든 게 프라임이 되기는 다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가 좀 작고 이게 꽤 크게 해서 이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 페어링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오지도 않았지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걔는 FQ 스타에 FQ 제곱에 스타에 들어가고 얘가 시클릭이라는 얘기는 내가 했었고 그 다음에 in fact 해놓고 이제 R이 요걸 나눈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헷갈렸거든. 이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자. 내가 뭐가 헷갈리냐면 FQ 스타의 오더는 당연히 Q 제곱이잖아. 근데 R이 그걸 나눈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이거 프라임인데 그럼 결국은 R이 Q를 나눈다는 얘기. 난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상태야. 나누긴 하는데 저기 수제를 보니까 어떻게 나눠? 지금 7 음. 7692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641인데 저 641이 R이니까 잠시 저게 저건데 이거 말하는 거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요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지만 오케이.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잠깐만. 저게 그러니까 내가 헷갈린 게 저게 저건데. 근데 가만히 아니 근데 저게 이상한 게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네가 말한 건 이거잖아. number of E of FQ잖아. 이거잖아. 네가 말한 건. 근데 그 밑에 Q 제곱도 있어. 저게 그냥 그거의 그치. 제곱이라고 그리고 지금 그랬으니까. 이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든 아무튼 둘 다 그래. 이거 두 개가 뭐든 이건 나도 동의해. 그럼 여기 오타인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은 R이 number of F 이걸 나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FQ의 사이즈랑 FQ2의 제곱의 사이즈가 정확히 제곱 아니 그거는 다 일리프틱 커브가 들어 있잖아 내 말은. 맞네. 이 제곱이 안에 있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일립 그룹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오타인 것 같아.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거든. 안 그럼 진짜로 말이 안 돼. 봐라. 그냥 말이 안 돼 저거는. 왜냐면은 FQ 스퀘어는 바이 디피니션 이거는 오더 Q 제곱짜리 그냥 그룹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카디널 넘버를 하면 이건 그냥 당연히 Q 제곱 아니야. 근데 그게 R이 나눈다는 얘기는 이 얘긴데 얘도 프라임이었고 Q도 아까 이것도 프라임이었거든. 프라임 제곱이거든. 네 말이 맞는 거.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EFQ 2인데 그냥 오타인 것 같아. 2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오타인데 내가 읽다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버벅대는 거 동영상에 그대로 다 녹화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그냥 명확히 오타네. 그럼 저기 FQ 제곱도 그룹이 아니잖아. 저거는 필드지. 그러니까 에디티브 그룹으로 볼 수는 있지. 서브 그룹 오브 FQ 제곱이라고. 그러네. 저것도 그러면 그러네. 이것도 이거네. 이것도 2가 다 빠졌네 지금. 오타 한 번 하면 복붙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이거는 2가 들어가야 말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편안해. 오케이. 그러면 편안해. 오케이. 그래서 그 뒤에도 이것도 둘 다 2가 들어가면 말이 돼. 그러면 나한테는 불편하지 않아. 그래서 2의 PQ가 있는데 얘가 실제로는 그 서브 그룹에 들어 있고 근데 그 서브 그룹이 정확히 뮤R이라는 데 들어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밑에다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핵심만 추리자면 뭐냐면 뮤R이라고 하는 거는 제타 R.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한마디 요약하면 이 말이 다야. 근데 이제 이 말을 근데 이게 내가 감을 주기 물론 우리가 모든 얘기는 다 F 뭐 예를 들면 Q나 혹은 FQ2D K나 아니면 FQ 바나 전부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 물론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보면 느낌이 안 오지. 오히려 이 느낌을 잡으려면 C로 가야 느낌이 오지. 늘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떨 때는 C로 가야 되고 어떨 때는 R로 가야 되고 그래야 느낌이 오는데 그럼 이건 반드시 C로 가야 되는데 C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유닛 서클.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렇게 원이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S1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C 안에 있는 걸로 정확히는 C 스타 안에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요거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이 얘도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인데 얘는 바이 데피니션 뭐냐면 복소수는 복소수인데 뭐 C에 보든 뭐 C 스타로 보든 뭐 이건 상관없고 절대값 G가 1인 거. 그러면은 복소 평면에서 이렇게 절대값 1인 건 뭐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이거는 당연히 멀티플리케이티브 그룹이 되죠.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 G는 2의 I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복소수의 극형식
이 얘기는 제가 동영상에서 안 했어요. 너무 쉬운 거라서 극형식. 그래서 R 세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대충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 R인가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다 반지름 1짜리인데 일반적인 걸 얘기하면은 반지름 R이고 여기가 x, y라 그러면 이걸 세타라 그러면은 이 점이 x 코사인 세타, x 코사인 x. 아니 그건 아니고 코사인 세타. x가 r 코사인이구나. x하고 y가 여기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요거란 말이에요. x는 왜냐면 여기가 r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게 r 코사인이고 요게 r 사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게 마침 단위원이라서 1이라서 이게 1이고 1이니까 이거 매개화한 거거든요. 매개화. parameterization 한 건데 parameterize 한 건데 그렇게 하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복소수로 쓰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오일러 공식이에요. 오일러스 포뮬러. 아무튼 뭐 일단 복잡한 거 다 넘기고 그래서 얘가 다시 그룹이 되고 얘를 원스피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일반적으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n스피어라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원스피어는 서클이고 투스피어는 9 진짜 9 3스피어부터는 눈에 안 보여요. 3스피어부터는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투스피어까지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지금은 원스피어만 알면 되고 그 안에 다시 서브 그룹으로 뭐가 있냐면 뮤 원래는 나는 n을 하고 싶은데 얘가 필요한 거는 프라임 r에 대해서 뮤 r이 필요해. 그래서 뮤 r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뮤 r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요 각도가 라디안 알죠? 라디안이 뭐였냐면은 각도의 단위인데 이건 내 동영상에서는 시간이 없어갖고 막 넘겼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부채꼴이 있고 반지름 r이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이걸 호의 길이를 l이라 그러면 l은 r 세타 이런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라디안으로 바꿨을 때. 근데 이제 1라디안의 정의는 이렇게 했을 때 요 반지름의 길이하고 요 호의 길이하고가 같아지게 되는 그런 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해요. 그럼 이 1라디안이 대충 57점 몇 도 정도 되거든요. 정도. 네. 60도가 약간 안 돼요. 그래서 뭘 외우면 되냐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 걸 외우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파이가 3.14잖아요. 그리고 라디안은 보통 단위 생략하거든요. 아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50몇 도밖에 안 되니까 3번 돌아도 180도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번 돌면 딱 180도가 나와요.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이 360도예요. 라디안은 보통 단위 아예 생략하고 그래서 단위를 생각하는 건 물리에서 이게 디멘션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도는데 한 바퀴를 싹 전체를 다 돌면 2파이 라디안인데 근데 그거를 R번씩 나눠서 끊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갖고 R번 돌아갖고 이렇게 딱 올려 그러면 그거에 딱 R분의 1만큼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만큼 각도 R분의 2파이 라디안 만큼을 돈 그때 그 위치를 우리가 제타 R이라고 써요. 네. 그리고 그러면 얘를 primitive rth root of unity라고 그런 이름이 있는데 좀 길긴 하지만 그래서 요걸 그러면 사실은 얘는 점을 찍어 보면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한 점들에 불과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가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이 되고 이 그룹은 사실은 얘로 제너레이트한 그룹을 그 그룹의 이름이 뮤 r인 거고. 그러니까 요건 제타 r은 엘레멘트고 뮤 r은 그룹이에요. 얘는 엘레멘트고 얘는 그룹. 그리고 이 그룹은 아이소모픽하기를 ZR하고 애디티브 그룹으로는 아이소모픽해요. 근데 얘는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이고 얘는 애디티브 그룹이고.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꿔갖고 하는 게 좀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근데 뮤 R을 아까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원소로 표시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 택하는 컨벤션인데 수학자들마다 또 파가 나뉘어. 문제는 수학자들이 완벽하게 다 통일돼 있으니까. 왜냐면 머리가 좋은 게 오히려 부작용인 게 나는 그러니까 고집도 세니까 완벽하게 딱 통일된 게 아니고 약간씩 있는 거는 이제 내 맘대로 쓸 거야 약간 이렇게 하니까
뭐 똑똑하니까 오케이 뭐 그래 뭐 그 정도는 내가 알아듣지 약간 이렇게 해서 또 용어 100% 통일이 안 돼요 절대로. 고집들이 세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아. 이걸 구분하는 게 좋더라고. 엘레멘트하고 그룹을 구분하는 게 좋아서 나는 철두철미하게 구분해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바꿔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네가 문맥상 알아들어. 어떨 때는 그룹이고 어떨 때 엘레멘트야 하고 이제 지 멋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엘레멘트를 그렇게 쓴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제타 원래 그 내가 쓰는 걸로는 제타 R인 거지. 근데 지금 계속 2가 계속 빠져 있는 거지. 저것도 2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안 빠졌어. 이건 안 빠진 게 맞아. 안 빠졌어? 이건 안 빠졌어. 근데 P하고 Q를 페어링한 결과는 엘립틱 커브에 들어가지 않아. 가 아니라 그냥 FQ라고? FQ 정확히는 F 제곱.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내가 정확히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얘는 어디로 가냐면 얘는 G 일단은 이 G1 크로스 G2에서 GT로 가는데 얘는 뭐의 서브 그룹이 될 거냐면은 사실 일단은 안전하게 가자. 얘네는 둘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일립틱 커브에 FQ2D 내가 아직 K는 정의 안 했어. 둘 다 여기 들어가고 얘는 뭐의 서브 그룹이 될 거냐면 FQ2DK의 스타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일립틱 커브 그래서 여기가 애디티브고 이래서 여기가 멀티플리커티브인 거예요. 근데 계속 다 G라고 쓰니까 엘립틱 커브 포인트 같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포인트고 여기는 파이나이트 필드고. 오케이. 하긴 그게 맞네. 그래야 저기 다시 실제 필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서 보면 V 크로스 V에서 R로 가는 그 느낌. 여기는 스칼라가 나와야 돼. 네. 여기는 뭔가 그러니까 저 또는 뭐 M 크로스 M에서 R이 나오든지. 네. 저 바깥으로 이제 바이리니어해서 나온 저 점은 진짜 그룹에서의 그냥 그룹이 아니라 그 저기 파이나이트 필드에 있는 그 파이나이트 필드에 있는 그 멀티플리케이션. 파이나이트 필드에서의 멀티플리케이션 이거는. 진짜 그냥 곱하기인 거죠. 파이나이트 필드에서의 멀티플리케이션.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서 스타일 썼던 거는 이제 제너럴하게 하려고 여기서는 굳이 스타일 썼는데 사실은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에서의 그건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고 사실 지금 이거 얘기한 거 금방 넘어가는 내용인데 제가 워낙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길어지는 거거든요. 동영상에선 이거보다 훨씬 컴팩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나름 길어지긴 근데 했지만. 이게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건데 사실 이것도 FQ 스타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스타를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어차피 얘가 0이 아닌 게 명확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뮤 아래 들어간다는 어쨌든 간에 필드만 달라졌지. 그러니까 사실은 뮤 n도 내가 이제 n을 많이 쓰는데 뮤 아래 사실은 여기 필드 k가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어느 필드에서 얘기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하던 거는 사실 뮤 r은 뮤 r의 c를 얘기하는 거였지. 근데 지금은 이제 이 k가 FQ나 혹은 FQK 이런 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생략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딴 얘기가 아니라 R 승하면 1이 되는 그러니까 Rth root of unity가 될 거라는 얘기야 적어도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바이리니어리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 다 계산인데 그래서 A, B를 갖다 내가 특별히 이렇게 잡고 그럼 포인트 P를 아까 어떻게 잡았었냐면 이렇게 이상하게 잡았었는데 A배를 해서 이 계산을 하고 B배를 해서 계산한 다음에 여기 안쪽에다 집어넣어서 한 계산이랑 그 다음에 여기다가 A승을 한 계산이랑 사실은 해보면 같다. 해보면 같다. 그리고 나머지도 뭐 그런 계산 열심히 보여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R이 AB를 나누면 사실은 R은 A를 나누거나 또는 B를 나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프라임의 성질인데 외워야 되는데 사실 나는 P를 많이 쓰는데 P가 AB를 나누면 P는 A를 나누거나 또는 P는 B를 나눈다. 예를 들면은 근데 이게 프라임이 아니면 거짓일 수가 있는 게 소수가 아니면 거짓일 수가 있는 게 R이 6이면 6은 분명히 2 곱하기 3이 6이니까 나누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6이 2를 나누거나 6이 3을 나누지는 않잖아. 그 않는 이유가 6 자체가 2하고 3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이 각각을 얘가 나눠 먹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
근데 프라임이면은 얘가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 A, B에다 굳이 모듈러를 붙였는데 안 붙여도 돼요. 사실 안 붙여도 되는데 굳이 붙인 이유는 이 부분이 얘가 일리틱 그 페어링 해갖고 그거 요거 때문에 사실 이걸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거든요. 뭐 그건 중요한 부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저걸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얘가 근데 모듈러를 붙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이제 코션트가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할 건데 나중에 레이러 등장을 할 건데 그 등장하는 이유가 직관적인 이유가 그 여기에 PQ에 뭔가 넌 트리비얼한 게 들어갔을 때 여기는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이니까 여기 아이덴티티 해당하는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말 트리비얼한 게 들어갔을 때만 딱 1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루트 오브 유니티들이 여기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i, -1, -i, 1 뭐 이런 거에서 이런 것들이 루트 오브 유니티들이고 그거 말고도 여기 예를 들면 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여기 많이 있고 아니면 뭐 제타 3 이런 거는 이제 쓰기가 쉽진 않지만 아무튼 뭐 쓰면 그런 것들이 막 많이 있는데 그런 정말 1 빼고 넌 트리비얼한 것들이 나오는 일이 물론 이건 C에서 한 예예요. 그러니까 FQ에서는 전혀 달라지겠지.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여기에 뭔가 넌 트리비얼한 게 하나라도 들어가면 정말 넌 트리비얼한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트리비얼 페어링인데 넌 트리비얼 아규먼트 이 부분이 정확히 넌 디제너러시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또 감이 없을까봐 벡터 스페이스 예를 드는데 물론 벡터 스페이스가 감이 없으면 말짱 헛수고 오긴 하지만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감이 있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이런 바이리니어 대표적인 페어링이 이너 프로덕트니까 그래서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닛 그런 이제 뭐 이너 프로덕트가 있다고 쳤을 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지금은 얘기 안 하고 대충만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제로 벡터가 아닌 걸 갖고 오고 제로 벡터가 아닌 걸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로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고 그런 게 이제 넌 디저너시예요. 그러니까 넌 디저너리트 해야 이게 뭔가 트리비얼한 게 나오면 얘가 정말 트리비얼한 게 들어갔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함수로 따지면 약간 원투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수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내가 화살표 보면 얘가 여기서 왔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와버리면 내가 이걸 와도 여기서 왔는지 약간 애매해지잖아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느낌. 대충만 얘기하면. 그래서 아무튼 넌디저너시가 상당히 중요하고 나중에 이건 제대로 코션트 얘기할 때 얘기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바이리니어리티하고 넌디저너시는 이제 좀 수학적으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하나 얘기 안 한 게 컴퓨터블한 게 정말 이피션트하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마지막 거는 거의 얘기를 안 했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거를 방금 예에서 본 그거는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그런 페어링을 어드미서블 페어링, 그러니까 뭔가 허용 가능한 우리가 허락할 만한 그런 페어링이라고 하고 거의 그런 게 드물다. 일립틱 커브에 있는 저 베이 페어링하고 테이 페어링밖에 없고 우리가 아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일립틱 커브 크립토그래피의 ECC하고 퍼블릭 키 베이스드 크립토그래피 PBC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지금 별 얘기는 아니에요. 별 얘기는 아닌데 이게 페어링이 심지어 그 일립틱 커브 위에서 정의되어 있다는 그 사실은 is 린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happy coincidence 아주 행복한 우연이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which were already 이미 그거 알려지기 전에도 highly attractive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크립토그래픽 세팅에서 그게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매력적이었는데 게다가 페어링까지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다. 뭐 이렇게 된 거고. 그 VS PBC라는 거는 PBC에서는 페어링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약간 다르잖아. 그러니까 일리틱 커브 이건 일리틱 커브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얘는 이제 공개키 암호니까 예를 들면 RSA 같은 것도 물론 일리틱 커브까지 해서 할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나도 이거 정확한 컨텍스트는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는데 ECC가 워낙에 우연하게 좋은 점이 너무 많다. 너무 많지. 그러니까 너무 게다가 페어링이 예전엔 안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열심히 해갖고 이제 그것까지도 알려지니까 너무 좋은 점이 많고. 근데 이제 그 PBC에 이제 앞에 코멘트에 가보면 무슨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네가 얘기한 내 트위스트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여기 오늘 트위스트가 나오거든. 트위스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앞부분에선 트위스트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테크닉을 쓰면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뭐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나는 중요한 줄 모르고 그냥 건너뛰었었지 아예. 근데 어디에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사히 또 얘기할 거야. 집어넣었어. 아직 안 나왔어. 뒤에 이제 나올 건데.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나머지 다 4장인데 2장 게 하나가 추가돼 있어. 2장 게 하나가 추가됐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건너뛰었었는데 추가로 들어갔거든. 그래서 대충 여기까지 찍다가 이제 도저히 시간이 난 여기까지 한 2-3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찍어보니까 1시간이 넘더라고. 그러면 쉬는 시간. 그래. 쉬는 시간. 자, 이거 일단